어제는 578도를 맞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소멸 위기 언어인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 국가 공식 행사인 한글날 경축식이 사상 처음 제주어로 진행됐는데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송원희 기자입니다. 정겨운 제주어 노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어릴 적 들었던 제주어가 노랫말로 나올 때마다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이 묻어납니다. 올해로 578도를 맞는 한글날 경축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어로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한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 국가 공식 행사를 제주어로 진행한 것입니다. 꼭 요즘 막 조를 넣으신지도 트먹네와네. 578도를 맞이하는 한글날 잔치에 참석해선 잘도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조금은 낯설지만 제주어로 축사를 하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 글을 맹글어주난 누구나 몬딱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었수다. 오영훈 지사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협력해 제주어 시범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어 단어와 관용어, 속담 등 2만 4천 개의 표제어를 담은 제주어 대사전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에는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제주어 사전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꽃을 바라보면 행복해져서 강아지를 닮았다는 시. 행사장에는 학생들이 만든 제주어 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어로 노래도 듣고 제주어로 진행을 하니까 막 짚어지우다. 제주어로 진행되는 행사여서 무척 반가웠고요. 제주어가 이제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공식 행사를 제주어로 진행하는 것이 아직은 드문 일이지만 앞으로 더 확산돼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한 모텔 주인이 투숙 중인 장애인 부부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내고 성희롱까지 일삼았는데 아내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말 제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투숙을 시작한 지적 장애인 부부.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머물던 중이었는데 모텔 주인인 70대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모텔에 머문 지 3주 정도가 지나자 주인이 남편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겁니다. 주인 아저씨가 이런 거 보내줬다는 거 자체도 너무 열받았었고 또 왜 이런 동영상 보내주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모텔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아내에게 음란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부는 모텔 주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모텔에서 나와 지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았던 거죠. 우리가 장애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았죠. 특히 아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왜 틀어주냐고 듣고 싶고 지나갈 때는 잘 피하게 돼요. 마주칠까봐. 경찰은 모텔 주인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혐의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가을 등산철을 맞아서 산에 있는 약초나 산나물을 따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강원도에서 옛날 사약 원료로도 쓰인 투구꽃 뿌리를 먹은 등산객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을철에 집중되는 독초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춘천 MBC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가리산 등산로. 보라색 꽃들이 눈길을 끕니다. 로마 병정들의 투구를 닮은 투구꽃입니다. 대표적인 가을철 독초로 특히 뿌리는 과거 사약의 재료로 쓰였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 50대 등산객 2명이 이 투구꽃 뿌리를 약초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한 명이 호흡곤란이 와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가리산 등산로에 피어있는 투구꽃입니다. 등산객은 이 투구꽃을 먹은 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투구꽃에 중독되면 구토와 복통, 마비나 의식 저하를 겪거나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많이 어지러워하고 구토 증세가 좀 심한 상태로 몸 가누는 거랑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 정도였거든요. 투구꽃과 흡사하게 생긴 진범과 백부자 역시 대표적인 가을철 독초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투구꽃, 진범 아니면 뭐 백부자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가 뭐 잎에서부터 줄기 뿌리까지 다 독이 있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섭취하는 데에는 일단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신경 써서 좀 관찰을 하시면서. 지난 4년간 독초를 잘못 먹어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 강원도에서만 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임산물 채취가 많은 봄과 가을철에 대부분의 사고가 집중됩니다. 지난 4월에는 양양에서 70대와 80대 남성 2명이 산삼인 줄 알고 독초 뿌리를 먹었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약초를 캐시거나 취식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초와 식용 가능 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독초를 먹은 경우 의사에게 독초를 보여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쌀 생산량이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삭 여물대 폭염이 지속된 데다 벼 멸구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전북의 감소폭이 커 농민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전주 MBC 이종휴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은 365만 7천 톤으로 지난해 370만 2천 톤보다 4만 5천 톤,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다만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쌀 예상 생산량은 하락폭이 좀 더 큽니다. 올해 전북의 예상 생산량은 55만 8천 톤, 지난해보다 4.1% 감소할 것이란 전망으로 같은 쌀 주산지인 전남이나 충남, 경북보다 훨씬 많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실제 도내 농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제 호남평야 일대를 살펴보니 벼 이상마다 연글지 않고 쭉정이로 남은 벼알이 적지 않게 매달려 있습니다. 벼알이 들어차는 등숙기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고온기로 인해서 이 겉마르는 현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 씨는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게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벼알이 겉마르고 수확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평년 대비 5% 정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들어 쌀값이 계속 하락세인데다 수확량까지 줄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걱정이 큽니다. 작년보다 한 팩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4팩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3팩 정도뿐이 안 나와요. 전라북도 농산당국은 올해 전북은 벼멸구 피해도 타시도보다 큰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오늘도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껴서 종일 쌀쌀하게 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서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20도, 동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14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 낮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당분간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주말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여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환경영향평가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마련한 제주 제2공항 관련 포럼에서 정영신 가톨릭대 교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환경영향평가의 틀에 갇히게 되면 공항 입지와 관련한 환경 문제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문제는 제주의 개발 방식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호텔 폐업이 잇따르면서 대형 폐기물 처리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 처리한 대형 폐기물은 26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음식과 숙박업 폐업이 늘면서 대형 폐기물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우수 제품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 우수 제품 품질 인증을 뜻하는 JQ 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이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사전 서류 검토와 전문기관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JQ 마크 사용을 허가하는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를 통과하면 연장됩니다. 한편 현재 도내 94개 기업이 303개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저신용 노동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 보증료 3차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마지막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이전에 근로자 햇살론을 대출받은 뒤 지금까지 원리금을 상환 중인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보증료는 대출 원금 90%에 대해 2%로 책정되는데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2,200명에게 5억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78돌 한글날과 제주어 주간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심 제주어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제주초에서는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모누렁 축제가 열려 제주어 합창과 제주민요 연주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학교인 동광초에서도 제주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제주어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한부모 가족 140세대에게 월동 준비금 3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60만 9천 원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1일까지 월동 준비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 가족은 921세대 2,300여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세대를 제외하면 140세대 516명입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개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등 초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초지 면적은 지난해 9월 기준 8,627헥타르로 전국 초지 면적 31,784헥타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제주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봉사 부문의 김춘열 씨, 경제인 부문의 김미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춘열 씨는 1960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노인복지시설에서 배식과 목욕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김미자 씨는 2017년부터 수협조합장을 지내면서 여성 경영인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어민 복지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열리는 만덕제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